강아지를 보면 짖는 강아지. 불안정한 애착 관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안 짖게 할 수 있어요? 인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반려견 행동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짖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짖는 거. 네. 짖는 게 제일 많은데 이걸 또 짖는 거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다른 강아지를 보면 짖는 강아지의 경우가 정말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좀 짖는 강아지들이 많고 두 번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TV에서 저번에 보니까 벽지 막 뜯고 주인만 나가고 나면 막 집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이런 강아지들도 있던데. 있어요. 있죠. 근데 가장 흔한 행동은 어쨌든 짖는 거. 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벽지를 뜯고 외출한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쵸. 사실은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을 비웠을 때 과도하게 짖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 있을 때 뭐 누군가 손님이 오셨을 때 짖는다든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문제는 아 이거 심각한데?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짖음 문제를 좀 꼽고 싶어요. 그게 요즘 현대사회에 우리 반려가족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네 맞아요. 짖으면 민폐를 끼치니까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 반려견 행동 교정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례 혹시 있으실까요? 강아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강아지의 몸이 보여주는 시그널이랑 보호자가 얘기를 하는 거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강아지와 보호자가 애착 관계가 너무 깊은데 꼭 깊은 애착 관계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을 때는 너무나 사랑을 막 주다가 이게 불안정한 애착 관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조금 애착 관계의 무게 중심을 힘을 좀 빼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호자는 힘을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 행동이 지난주랑 똑같거나 지난달이랑 똑같거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한 게 행동이 바뀌면 강아지도 그 아웃풋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강아지가 보여주는 시그널과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분명히 달라서 그래요. 네. 이런 경우 이제 분리불안 뭐 이런 거겠네요. 그 분리불안이 보통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네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뭐 많으실 테지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하나를 꼽기가 사실 참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조금 범주화를 한다면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보호자들이 성찰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반려견 행동 전문가를 찾아올 때는 우리 개가 이상한 거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와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약간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보람과 뿌듯함으로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그 금쪽이 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랑 별로 다르지 네.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반려견 행동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넘버 원. 네, 그게 아까 말씀 제가 처음에 드렸던 어떻게 하면 안 짖게 할 수 있어요 인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강아지들이 짖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그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짖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짖을 수는 없고 네,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다만 짖음을 빨리 멈추게 하던지 보호자의 통제, 짖더라도 보호자의 통제에 그만큼 협조를 하는 강아지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짖는 거는 그래 좋은데 내가 통제하고 짖지 마 이놈 뭐 이렇게 혼냈을 때 딱 바로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스스로 흥분도 조절을 하게끔 교육받은 강아지로 키우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반려견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세요, 선생님?
반려견하고 소통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특히 중년의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강아지가 약간 상전이냐, 그러니까 집에 강아지가 있으신 분들도 강아지가 상전이냐, 왜 제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강아지는 어린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우리가 맞춰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약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강아지의 눈높이에서 맞추는 걸 좀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똑똑하고 유연하니까 맞춰준다 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반려견 품종이 행동 문제를 좀 보이기가 쉬운가요? 근데 이거는 품종에 따라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품종에 따라 다른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키우는 이 스피츠라는 귀 뾰족한 친구들은 귀가 뾰족해서 워낙에 소음들이 많이 들어가서 시끄러운 상황에 노출되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우리 푸들 친구들은 양머리를 과거에 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자꾸 리드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보호자들이 우쭈쭈 하면서 키우게 되면 약간 방구석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품종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기보다 품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키웠을 때 어느 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품종. 네. 저 푸들이 양머리 했는지 처음 알았네요. 네, 되게 양머리를. 작잖아요. 그래서 양처럼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게 양머리. 근데 요만한데 걔들? 지금은 개량이 됐고 원래 어. 스탠다드 푸들은 크죠. 아 그렇구나. 그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양 오는 거예요. 네네네. 보통 이제 뭐 되게 호주 같은데 보면 막 들판에 엄청 큰 개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양머리개. 네, 맞아요. 푸들이 그랬구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걸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요즘 우리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뭐 심리 상담실, 뭐 정신의학과 많이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그걸 좀 낯설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강아지가 문제 행동이 정말 덕지덕지가 되고 나서야 이제 훈련사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볍게 상담받고 점검받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시장에 있으니까 좀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치의처럼. 근데 이제 이게 병원은 아니잖아요. 네. 병원이 아니면서 행동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데 좀 비용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같은 데는 이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료거나 굉장히 소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훈련사들이 이제 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 뭐 시간당 뭐 3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진짜 훈련사의 능력이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보통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웬만하면 이제 지자체들이 강아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기 막 낳고 나서 부모 교육 이런 거 받듯이 강아지도 이 퍼피 클래스라고 강아지들을 이해하는 교육 꼭 훈련이라고 해서 문제 행동을 가진 개들이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책, 매너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클래스, 강아지들을 막 데려왔을 때 배울 수 있는 클래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서 적절한 교육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네요. 가끔 보면 참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강아지 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맞아요. 강아지들이 있어요. 네. 네, 유모차도 되게 좋아. 네. 그 유모차 샵이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개모차라고 하나요? 그 유모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럭셔리가. 네네.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강아지 용품을 보면서 이게 트렌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거기는 강아지 수영장이 딸려 있었는데 강아지들이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 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 전문적인 그 트레이너가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사람인 줄 알고 뭐지 하고 봤더니 강아지가 막 헤엄을 치고 있고 옆에서 그 트레이너분이 그 강아지들을 수영을 막 시키고 있더라고요. 약간 여기가 힐링 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트렌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반려견의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못 해주시는 여건의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강아지는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무리 안에서 음. 그런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 여건이 되면 해주면 좋죠. 근데 해주지 못하더라도 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다 자기 환경에 맞게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네. 하는 거죠. 네. 만나는 고객들 중에 어려운 사례. 반려견 행동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행동이 있나요? 자,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